신정섭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님들, 따뜻한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은 춥지만 마음만은 항상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의 스튜디오는 제 어싱하우스입니다. 지금 바람이 제법 불어서 하우스 펄럭이는 소리가 많이 들리시겠지만 배경음악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엮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증상으로 인한 이 암의 구분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암을 발견 당시만 해도 원래 이 내시경을 하러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시경은 정기검진에서 꼬박꼬박 해왔고 상대적으로 대장 내시경은 3, 4년에 한 번씩 받아왔던 터라 한참 지난 것 같아서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었지요. 한창 바쁜 일처리였기에 어렵게 시간을 빼서 병원을 찾았는데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예약 접수하고 5일 후에나 검사가 가능하다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왔으니 이 내시경이라도 해주라고, 내년 봄에 정기검사에서 찍을 건데 그냥 사비로라도 찍겠다고 했죠. 그날이 12월 5일이었으니 2달 후쯤에나 정기검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내시경도 밀려 있어서 오후 4시나 되어야 찍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9시 반인데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꼴이었습니다. 평소 맛집 찾아 줄 서서 2시간을 기다려도 꼭 먹고야 마는 성격이었던지라 기다리겠다고 했죠. 오늘 안에만 검사를 하면 된다고요. 저의 그런 인내심이 저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된 것입니다. 신의 한 수라고 봐야 되겠죠. 만일 기다릴 수 없다고 그냥 돌아섰더라면 치료의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하죠. 제가 이 내시경이라도 받아보려 했던 이유는 소화에 별 이상은 없었는데 뭔가 기분 나쁜 그런 느낌 아시죠? 더부룩한 것과 또 등이 뻐근하여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와이프에게 등을 밟아주라곤 했죠. 그러면 시원해졌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계속 일에 치여서 살던 때라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기에 뭔가 찜찜해서 이 내시경이라도 받아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한데 내시경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는데 위 내벽에 커다랗고 못생긴 큰 버섯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의사쌤은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3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이암이니 빨리 큰 병원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병을 키우지 않았을 텐데 진행성 이암인지라
확산도 빠르고 림프절 오염도 많이 되었고 수술도 가능 불가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렵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염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수술 후 한 달 만에 복막전이, 또 2달 만에 간전이, 또 3달 만에 임파선 전이까지 암이 퍼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복막 전이와 간 전이를 기적처럼 잡았는데 임파선과 간에 다시 암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암을 한번 이겨봤으니까 이번에도 꼭 이겨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암에 대해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느꼈던 증상들이 이 암의 대표적인 증상들이었더라고요. 저는 참 우매했습니다. 미리 이런 전조 증상이란 것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래서 병원을 좀 더 일찍 찾아갔더라면, 그랬더라면 이렇게 어려운 고비고비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각종 질병들의 전조 증상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린 많이 접하고 삽니다. 하지만 신경 써서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스쳐가는 정보일 뿐입니다. 또 제가 이암 투병 과정에서 많은 사례들을 접하게 됐는데 결론은 40, 50대가 되면 가끔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검사나 이 내시경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 내시경은 목을 통해 내시경관을 삽입해서 이 내벽을 살펴보면서 이의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내벽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정상 판정을 내립니다. 한데 이암 말기까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 내벽은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애벽 쪽에서 암이 크고 있었던 까닭에 말기 상황까지 갔다는 하소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기 발견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두고 재수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종합검진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좀 들어가기는 해도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재수없다 하실 건가요?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냥 재수없는 일이 아닙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 이러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좌절을 합니다. 또 병증이 깊으면 한 번 더 좌절을 겪게 됩니다. 항암으로 고생을 할 때에는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의지마저 꺾일 때가 종종 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피하시려면 중년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종종 해 보십시오. 저도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한답시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삼시세끼 꼬박꼬박 제 시간에 맞춰 밥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며 엄청 신경 썼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무슨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쫓아가곤 했죠. 그랬던 저이기에 주변 지인들도
제가 암에 걸릴 이유가 없는데 암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처럼 몸 관리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암이냐고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되돌아 살펴보니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왔고 폭식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기려는 노력보다는 몸에 해로운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중병을 앓고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음식을 잘 먹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항암을 받을 때는 더욱 심하죠. 온갖 이런저런 고통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 미리미리 잘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환우님들의 쾌유를 빕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종합검진 꼭 종종 챙기셔서 건강한 중년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시청자님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시 머리는 숭숭 빠지고 살도 최저점을 경신 중에 있지만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길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